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운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상은 1차 고사 대비용이고, 어, 수업을 못 들은 학생, 혹은 복습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어떤 준비 토대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되고, 영상은 참고적으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내용, 지문은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지문은 읽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자, 먼저 이 구운몽은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조선시대, 문신이죠, 문신. 사대부이고, 유배를 많이 다녔고,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늙으신 어머니가 심심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내가 소설 하나 써야겠다, 써서 드려야겠다 해서 쓴 소설이 이 구운몽입니다. 유배지에서 쓴 소설이에요. 어머니한테 읽혀드리려고. 제목이 구운몽인데 아홉 구자에 구름문자에 꿈몽자입니다. 그래서 아홉 개 구름 꿈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이 아홉은 팔선녀와 주인공 성진, 그 아홉 명을 말하고, 우는 구름인데 이 삶이 구름처럼 약간, 네, 덧없음, 그것을 깨닫고, 구름처럼 덧없다 이런 것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덧없음을 의미하는 구름 운자가 쓰였고요. 몽은 꿈몽자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구운몽입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내용 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실 꿈, 현실 구조. 여기서 이제 환몽 구조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환몽 구조. 이 구운몽은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서 다시 현실로 나오는 환몽 구조가 쓰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본문 보면 이 성진이 수정궁으로 들어가서 용왕을 만나는 부분이 나오죠. 수정궁에 들어가서 용왕을 만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 뭐 환상적 분위기가 나타나죠. 그죠? 술을 먹게 하죠. 그래서 용왕이, 성진이가 뭐 불가에서 경계하는 것이니까 마시지 못하겠다 하니까 용왕이 달래죠. 이거는 인간 세계 술과 다르니까 먹어봐라. 가지고 사양하지 못하고 세 잔이나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불교의 계율을 어겼죠. 불교 계율 어김.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해서 얼굴 좀 씻고 가야겠다 해서 얼굴 씻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이 향기가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돌다리 위에 요렇게 팔선녀가 앉아 있었죠. 이 팔선녀는 위 부인의 시녀들이고, 여기 나와 있지? 육관대사한테 인사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네, 그래서 둘이 뭐 합니까? 장난을 칩니다. 희롱을 합니다. 서로. 서로 희롱을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길을 비켜달라고 하니까 길값을 받으려고 하는군요 하면서 길값을 도술로 주죠. 도술로 어떻게 주냐면 복사꽃가지를 꺾어서 팔선녀 앞에 던지니까 8개의 명주. 이 명주는 구슬이에요. 구슬. 명주는 구슬입니다. 그래서 구슬을 선물로 주니까 팔선녀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 구슬을 주는 부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암시. 용왕이 나를 대접을 하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대사가 물러가 쉬어라 라고 하고,
성진이 자신의 방에서 홀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색깔로 구분을 해볼게요. 네. 이 부분은 공맹의 글을 읽고, 이 공맹의 글이라는 게 공자맹자의 글, 그러니까 유교 이제 공부죠, 공부. 요걸 해서 요순이라는 사람은 태평성대의 왕을 말합니다. 중국의 태평성대의 왕이 요 임금과 순 임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임금, 그러니까 태평성대 왕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왕을 섬기고 장수가 되고 정승이 돼서 이거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죠. 그죠? 높은 관직에 오른다. 갖고 비단 옷, 옥대, 좋은 옷도 입고 옷걸이에서 조회하고 좋은 소리 듣고 백성을 다스리고, 그죠? 백성 다스리고 이름을 떨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유교적인 삶이죠. 유교적인 삶. 유교적 삶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세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뭐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뭐 이런 부귀 공명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삶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속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세속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떠올리죠. 근데 유교적 삶, 세속적 삶은 이거는 불가에서 달성할 수 없는, 그지? 불가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우리 부처의 법문은 밥, 한 바리떼의 밥, 한 병의 물, 2억 원의 경문, 108연주뿐이니 도가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다 하면서 불교에 대한 회의감과 회의입니다. 회의. 그리고 한탄 요런 게 나타나죠. 승려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죠. 뉘우치고 다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막 반성하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잠이 드는 부분이죠. 잠드는 부분. 그래서 꿈 시작하는 부분. 꿈의 시작. 성진의 꿈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예요. 그래서 동자가 갑자기 불러서 가니까 사부가 혼을 내죠. 네가 잘못한 게 있다. 3가지가 있다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몸과 말씀과 뜻이다 하면서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한다. 요게 이제 각각 몸, 말씀, 뜻 요렇게 어긴 것들이죠. 어긴 것. 그래서 요게 이제 날개 질문에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네가 이제 3가지 행실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추방돼서 양소유라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요. 기억을 잃고. 그래서 높은 공을 세워서 벼슬에 오르고, 이게 벌인지 모르겠죠. 높은 공 세우고 이제 벼슬에 오르고 8명의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이 8명은 딱 눈치챌 수 있죠? 팔선녀입니다. 팔선녀. 우리 앞에서 만났던 이 팔선녀들을 만나서 인연을 맺습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허망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신은 원래 소유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소유가 하는 말이에요. 성진이 꿈에서 다시 태어난 양소유입니다.
원래 미천 선비였는데 은혜를 입어서 장상 높은 관직에 이르렀고 낭자들과의 하루가 100년이 하루 같은, 우리가 즐겁고 재밌는 일하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1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너무 즐겁다는 뜻이지. 우리 8명의 여인들과 지내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다. 우리가 만약에 인연을 닿는다면 뭐 각각 돌아가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100년 후에는 이 높은 건물도 무너지고 연못도 메어질 거고, 100년 후에는 뭐 풀이 자라고 초부와 목동, 이거 초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놀았던 그곳에 오르내리면서 여기가 양승상이 놀았던 곳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덥지 않냐. 내가 아무리 재밌게 좋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놀고 행복해도 100년 후에는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놀았던 것도 사라질 거고 단순히 몇 명만 기억하는 일이 될 텐데 너무 더덥다. 이렇게 즐거운 삶도 더덥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느껴진 우리 정서가 무상감이라고 하죠. 무상감. 무상감이 덧없음, 뭐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바로 무상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뭡니까? 내가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다는 걸 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높다? 그 중에서 뭘 내가 찾겠다?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때문에? 내가 잠에 들면 꿈속에서 참선을 하는, 수행을 하는, 불교 수행을 하는 모습을 내 모습을 본다. 그래서 나는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내가 불교를 믿어서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얻어서 더 높은 뜻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하죠. 불생 불멸의 도를 얻어서 진세 고락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떠나려고 한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이제 팔선녀와 한글로 쓸까요? 성진의 어떤 인연을 말하죠. 둘 다 꿈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동해서 우리는 도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득도한 후에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 술 마시겠다 하니까 뭐 즐거워 서로 놀고 있는데 호승이 나타나죠. 이 호승은 누구였죠? 육관대사입니다. 육관대사라고 하면 바로 성진의 스승이고 성진을 이제 혼내고 벌을 줬던 그 스승이죠. 이 호승이 나타나서 사냐 사람 대승상을 배웁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물어보니까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올소이다 하면서 나를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죠. 왜냐면 이게 양소유가 성진이니까. 얼굴이 익는 듯 했었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강론하는 걸 보았는데 그 노승이 아니냐. 전쟁터에 간 터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 노승이 참선하는 모습을, 강론하는 모습을 봤대요. 우리 구조가 이래서 환문 구조니까 현실에서 성진이가 꿈속에 들어가요.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났는데 이 꿈속에서도 뭐가 있어? 다시 꿈을 꾼단 말이야. 그죠? 그지? 여기서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오는. 꿈속에서 꿈을 꾸는. 그지? 꿈에서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꿈속에서 꿈속의 꿈이라고. 꿈속의 꿈. 그리고 몽중몽이라고 하죠. 몽중몽.
꿈속의 꿈에서 봤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성진일 때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박장대소하면서 웃죠. 막 너무 웃겨서 나를 끝까지 못 알아보네 하면서 옳도다 옳도다 하면서 예, 반말하죠 이제. 예, 존댓말도 안 합니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는가 반말하지 이제. 꿈에서 깨게 하려고. 10년 동안 산 거는 성진이랑 살았던 그걸 기억 못한다는 말이고. 나는 승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 6세 이전에 부모 수라를 떠난 적 없고 과거급제에서 바로 관직에 있었고 연나라 사신 가고 토번 정보라고 이런 거 외에는 경사를 떠나지 않았다. 중앙정부를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너랑 10년 살았냐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소유의 어떤 삶이 네.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요약적 제시. 그래서 노승이 웃으면서 상공이 아직 춘몽을 깨지 못하였다면서 봄에 꾸는 꿈처럼 달콤한 꿈을 깨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가 깨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석장을 들어서, 이 석장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들어서 돌랑가는 두드리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승상이 나 왜 저기 뭐야 정도로 올바른 도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환수를 써서 나를 놀리냐 도술 써서 놀리냐 화내니까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노승도 없고 팔랑자도 없고 집들도 없고 자기 몸은 암자 위의 포단위에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꿈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꿈에서 그죠? 꿈에서 깬 부분. 몸을 보니까 108염주 있고 머리도 깎여 있고 완전 스님이죠. 내가 대승상이었는데 스님의 몸이 됐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성진이었구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도 이제 요약적 제시지, 그죠? 요약적 제시. 아이고 요약적 제시 꿈의 요약적 제시, 그치? 다 하룻밤의 꿈이다 해서 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성진이 깨달은 것이죠. 의 깨달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이기도 하지. 주제의식. 그래서 세수하고 딱 대사부로 가니까 인간 세상 부귀 겪어보니 어떠하냐 했더니 나 깨달았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비롭게 꿈으로 나를 깨우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네가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아직도 네가 꿈을 깨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 윤회가 한 건지 도대체 꿈인 건지 헷갈리죠. 성진이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진짜 윤회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 살았다가 다시 돌아온 건지 헷갈리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이 부분.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힘들다. 너는 성진이가 진실인 것 같냐, 소유가 진실인 것 같냐, 네 삶이, 이런 말을 해요.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을 하죠. 헷갈리는 말을. 방금 선생님이 이 형광펜 친 이 부분은 호접지몽이라고 합니다. 한자성어로.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장자라는 사람이 중국에 나비가 되어서 즐겁게 날아가는 꿈을 꿨는데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게 맞는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렸다네. 그러니까 내가 나비가 된 꿈 꾼 건지, 지금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나비가 꾸고 있는 꿈인 건지 현실이 헷갈린다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삶도, 인생도 꿈처럼 허무한 꿈. 다시 쓸게요. 꿈과 이거 이럽니까?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나타내는 이제 한자 성어라고. 이런 주제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자 성어를 썼다.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나도 아직도 모르겠다. 성진이가 대답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큰 법을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겠다. 새로운 들어온 제자가 있다. 하면서 보니까 이 새로 들어온 제자가 누굽니까? 팔선녀들. 팔선녀도 사실은 꿈속에 들어갔다 왔죠. 현실 세상에 인간 세계, 현실 세상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온, 꿈속에서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위부인을 모셨는데 대사의 자비로 인해서 하룻밤 꿈을 꿔서 깨달았다. 그래서 난 불문에 들어왔다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 입문을 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여선들의 뜻이 아름답지만 불법이 깊고 머니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화장도 지우고 머리도 잘라요. 칼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가르침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아주 좋다 해서 강론을 해주고 결국 이 사람들은 극락세계로 갑니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죠. 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구운몽에 대한 정리. 이 구운몽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 작가 시점이라고 할게요.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주제는 꿈을 통해 다시 쓸게요.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 추구.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도 하고 고전 소설이죠. 고전 소설이고 몽자류 소설이라고도 해요. 몽자류 소설. 뒤에 몽이 붙어 있어서 몽자 붙었다 해서 몽자류 소설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뭘 말합니까? 인물의 심리, 성격, 생각 이런 것들을 등을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서술해주는 그런 시점을 말하죠. 뭐 이런 부분 있지. 이런 거 성진의 생각이죠. 이런 것들 다 서술자가 알려주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더 볼까?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크게 뉘우치다 이런 것도 성진의 생각이죠. 이런 걸 서술자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 소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영상 듣느라 수고했고, 학습 활동은 시험 범위 아니고요. 네, 요거 감상의 뜰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영상 하겠습니다. 모두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